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국토부가 제2경인선 사업의 민간 투자 적격성 심사를 철회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경제성 부족 때문인데요. 일부 구간에 대한 보완 후 재추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애초 27년 착공을 목표로 했던 일정이 미뤄지는 건 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장 제2경인선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었던 인천 2호선 노년 연장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인데요. 부천 옥길지구 역시 이번 심사 철회에 미칠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유재용 국민의힘 부평갑 당협위원장, 정진욱 뉴스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제2경인선 인천과 이제 부천을 경유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해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이 화두가 다시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간의 상황부터 좀 파악해 보고 가겠습니다. 정 기자님. 일단은 제2경인선 철도 사업 입장에서 난관이 좀 부딪혔죠. 왜냐하면 이 최근 민간 적격성 조사 철회로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제2경인선은 인천과 그 경기 남부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입니다. 이 수도권 남서부의 교통 혼잡을 좀 해소하고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이 추진됐고요. 이 노선이 이제 201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서 공식적으로 검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 좀 많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이 가장 큰 이유는 이 구로 철도 차량 기지 이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지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입지 논란이 좀 불거졌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기지 이전이 선행되지 않으면 제2경인선의 노선 계획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노선안에 대한 관심이 무척 부천 옥길 주민들한테는 큰 상황입니다. 물론 인천시에도 이 사업의 시기와 지연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서 관심이 큰 상황이고요. 자, 애초에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민자 사업과 더불어 투트랙으로 추진된 배경도 있었죠? 왜 그런 건가요? 지난 그 일정들을 제가 좀 간략하게 나눠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최초 제2경인선은 이제 아까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구로 차량 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제 추진을 되다가 그 노선을 좀 살펴보면요. 그 청항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노년, 그다음에 도림, 서창 이지구, 그다음에 신천 옥길을 지나서 그다음에 시흥, 광명, 구로, 신도림, 노량진까지 연결되는 이런 사업으로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근데 구로 차량 기지 이전이 광명으로 이전이 이제 무산되면서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서 무산되면서 인천시가 그 대안 노선, 제2 대안 노선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좀 논쟁이 좀 있었죠. 어디까지는 그 처음에 제2경인선 발표하고 똑같은 네. 노선이긴 한데 남동산단을 출발해가지고 신천까지는 똑같습니다. 예. 다만 신천에서 은계, 그러니까 옥길이 빠진 예. 거죠. 이제 은계를 지나 광명시흥 남북선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이제 신도림으로 가는 요 노선을 인천시가 이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예. 논쟁이 붙다가 대우건설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2경인선 일부 구간을 자르고 예. 그 다음에 신구로선, 그러니까 신구로선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목동, 양천, 고척, 그 다음에 그 궁동, 온수, 옥길, 시야 예. 대학, 시흥 예. 대학까지 연결되는 예. 노선입니다. 이제 이것도 비식값이 안 나가 추진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두 개를 자른 거예요. 잘라가지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고척에서 광명까지 가는 지선을 하나 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노선을 대우건설이 민간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국토부에 넣었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그 이번에 이제 철회가 됐죠. 그 다만 철회가 된 거지 이게 노선이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인천시가 투트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정 사업도 추진하면서 민자 사업도 추진하면은 국토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 사업은 이제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대우에서 하는 예. 요 결과를 보고 그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이제 노선안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이 히스토리를 잘 아셔야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 기자님 이제 민자 적격성 조사 이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간단히 하고 가죠. 네. 어쨌든 이 민간이 투자된다는 거는 장점이 뭐냐면 빨리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반대적인 문제인 거는 수익성이 나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민간 적격성 조사는 이 사업을 아까 말씀대로 민자 방식으로 추진할 거고 이 민간자금 투자한 만큼 사업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 기재부 예타와는 달리 이 정부 재정이 좀 부담이 적고 민간 투자 수익성이 있는지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민자 적격성이 인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민자사업 공모및 선정 절차가 넘어가는데요. 이 민간 적격성 가장 중요한 핵심사 아까 말씀드린 수익성 분석, 말씀드린 민자 이 BC 값인데요. 요번에 이 철회한 것도 이 BC 값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좀 보이고 그거밖에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C 값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부천시나 이쪽 철도에서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회가 아니라 보완하는 과정이다. 이 GTX-D 같은 경우도 한 3번 정도의 보완 절차가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면은 주민분들은 이게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예. 과정이 아니라 조정하는 단계 그리고 이걸 사업이 되게끔 만들게 보완하는 단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재정 사업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하지만 지금은 민자 적격성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식값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비식값은 어쩔 수 없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이제 발전하면 비식값이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비식값이 아무래도 수익성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각 지자체가 들이 이제 이번 머리를 맞대서 예. 비식값을 올리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BC값이 나왔던 게 BC값이 안 나오고 그 지금 국토부에서 그 BC값 경제성이 나올 거라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 농업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예. 건설 단가가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건설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고 건설사의 그 재정 건설성이라든가 뭐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PF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PF 보증도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금리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는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비용 어마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은행에서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걸 높은 금리로 갖고 올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철도라든가 GTX라든가 이쪽에 예. 있는 인구가 대략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건설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구는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 경제성 많이 떨어진다. 이런 예. 이유도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좀 이게 그 경제성의 상황 변화 때문에 민자 적격성 조사 뭐 철회 뭐 이게 연관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이 국토부의 중간 평가 과정에서 이제 투자율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정부 재정이 부담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민자사업 추진하면 정부가 이 최소 운영 수익 보장이나 이런 부분에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 보면 되고요. 모든 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어쨌든 이 부담을 좀 정부 쪽에 들려고 하지만 또 이 주민들은 빨리 하기 원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부는 이제 MIG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최대한 줄이려고 하죠. 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하고 이 민자사업 가져가더라도 이 사업 추진 속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민사업이 좀 빠르다고 하지만 좀 더 느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요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관세 정장을 하면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PF라는 것도 지금 상당히 부동산이 건설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작용했다고 봅니다. 예, 일단 경제성 문제, 또 그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환경이 어려운데 보통 이제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철회된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존의 사례를 볼 때 저희가 좀 전망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뭐 한 번에 서울대 가면 좋죠. 예. 근데 뭐 재수삼수에서 서울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는요. 근데 보통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들은 경제성만 따져요. 민간은 경제의 효율성이 최우선이기 예. 때문에. 근데 허가를 내주는 쪽은 공공이잖아요. 공공은 그 공공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믹싱하는 과정에서 다시 반려를 했다가 예. 다시 또 공공에 대한 미진한 부분들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한두 번씩은 대부분 철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예. 한 번에 되는 경우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철회되더라도 무산이나 취소가 예.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은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지자체 여러 지자체들을 경유하면서 또 그 노선 정거장에 대한 그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제2경인선에 거론되고 있는 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네.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자료 많이 갖고 오셨는데 보면은 이 청학에서 그리고 네. 신현수, 인천 논현, 도림, 서창, 신천, 응계, 옥길, 항동, 온수, 궁동 해서 이제 목동까지 가는 그 라인이 있고 또 밑에 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이 고척에서 이제 광명 가는 지선이 이제 안이 있고 그 부천시나 이쪽에서 물어봐도 노선은 그대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지금 그 민자 적격성 조사 철회 소식 이후에 부천 정치권과 부천시에서 지금 절대 노선 변경 없이 재추진할 의지를 이 시민들한테 강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어쨌든 보완해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가능성이나 좀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존 노선은 이미 고수를 할 거고 다만 역사의 개수라든가 간격, 그 다음에 그 지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정을 해서 진행할 것 같고요. 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이 재정 사업과 민자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잖아요. 재정 사업을 하면은 이 요금제가 이제 통합 요금제예요. 그러니까 적자 노선과 흑자 노선이 있으니까 통합을 하니까 지금 전철이 굉장히 싼 거예요. 근데 민자 사업으로 하면 요금을 합의해서 정합니다. 국토부하고 합의해서. 그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서울 가는데 요금이 4,000원이에요. 지금 민자로 한다고 해서 빨리 진행돼서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요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재정 사업으로 좀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시선을 두시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이렇게 결정이 되면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그쪽에 있는 정치인들이 매번 이 요금 낮추겠다고 그래요. 결국에는 그러면 신분당선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쪽 주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이거를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한 번 들어온 기반 시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천 옥길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지난 총선 때 해당 관련 지역구에서 가장 큰 현안이었습니다. 이전 국회의원과 현직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 부천시장 또한 이게 이제 의지는 재추진 노선 변경, 그러니까 부천 옥길 입장에서 경유하는 노선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좀 더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세요? 부천시나 이제 지역 정치인들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는 조만간 이제 주민 설명 열면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격앙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천시에도 상당히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 상태로 해서 이 부천시에서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주민들한테 현재 어쨌든 이 재요청,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을 보완해서 재요청하기 위한 단계에 놓여 있고 이 부천시는 옥길 범박 주민들이 광역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간 이 국토부와 경기도 제한선과 옥길 범박 노선에 포함되도록 단기간의 회의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노선 변경 없이 재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것이 이제 부천시와 이제 지역 입장이고 아마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올해 안에 그러니까 상반기 안에 다시 요청을 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일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그러니까 부천의 옥길이나 이제 범박 이쪽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민주당이 부천시는 계속 해왔어요. 계속 그렇고 그걸 선거에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부천은 국민의힘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그 전에 있었지만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계속 진행왔는데 이번에도 빠진다면 이거 도대체 무엇이냐.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것이고 절대 다수당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는 거는 그 지역 국회의원한테는 상당히 큰 리스크이고 그리고 다음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까지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거다 봅니다. 부천 옥길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면 지금 현재 그 인천 쪽에는 연수 남동 이쪽에 계신 그 지역 정치인들은 이게 지금 신구로선으로 연결이 되든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으로 되든 별로 크게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시흥, 광명, 부천, 구로에 그 계신 분들의 정치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판이하게 달리는 거예요. 구로 쪽에 계신 분들은 원한 대로 좀 해달라.
차량기지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광명으로. 예. 만약에 이게 원안대로 되면은요, 차량기지 이전이 된다 그러면 구로에 계신 주민들은 엄청 기대치가 높아지겠죠. 다만 광명은 또 차량기지 오는 걸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광명 쪽에서 엄청나게 데미지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원안대로 가더라도 옥길은 포함돼 있어요. 예. 원안 노선에 옥길은 포함돼 있고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에는 옥길이 빠져 있죠. 예. 다만 민자 사업이 완전히 무산됐다고 하더라도 인천시가 제안한 대안 노선에 옥길이 포함한다 그러면 부천시는 수용할 거라는 거예요. 다만 예. 가장 반대하는 게 구로 쪽일 거다. 예. 왜? 차량기지 이전이 영원한 그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정치권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아주 미묘한 예. 그리고 아주 민감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여러 경계면에서의 정치권의 입장까지 또 주민들의 민원이 물론 가장 앞서겠지만 이 복잡한 사안이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천의 이야기를 아까 앞서 들어봤는데 일단 인천 입장에서 이게 지금 답답하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지금 계속 진행이 안 돼서 어떻게 대응하는 모습이죠? 일단 인천에서는 뭐 지금 이게 지금 제2경인선도 있지만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연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천 지하철 2호선 노년 연장을 하려고 그러면 제2경인선이 먼저 결정이 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서창 도림 노년이 제2경인선에 또 포함되어 있고 인천 도시철도 2호선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인천 입장에서는 제2경인선 노선이 빨리 결정이 나면 이것도 확정을 하겠다는 건데 늦어지면 늦을수록 인천시도 이런 철도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질문 한 가지를 가지고 두 분께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지금 아까 앞에 재정 사업에 대한 판단 여부 언급하셨잖아요. 이게 인천 입장에서도 재정 사업을 재추진해야 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얼마나 좀 수용 검토 어떤 재추진 어떻게 분위기를 보십니까? 인천 시민들은 재정 사업을 한다면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찬성을 할 겁니다, 다들. 예.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용 요금이 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울로 가는 그러니까 예. 강남 쪽으로 가는 노선 중에 신도림이나 노량진을 거쳐 갈 수 있는 노선이 확정되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인천에서 제안한 노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데 다만 이거를 검토할 때 부천도 함께 예. 검토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옥길 예. 지역에서의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심화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같이 해소하고 간다 그러면 인천시의 방향에 대해서 부천도 오른손을 들어줄 거다. 그리고 예. 이렇게 함으로써 함정의 노선이 나올 수도 있다. 재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인천시가 내놓은 예. 이 노선이 가장 합리적인 노선이에요. 옥길을 포함한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정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여기저기 조정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합리적인 방안으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정치의 영역을 두면 상당히 진짜 고려 대상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고 지금이 이제 전국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치와 떠나서 주민들의 편의성 있고 거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힘들게 교통을 이용했고 그리고 경제적인 상당히 피해도 많이 보셨다고 상대적으로 느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것들이 정치적 성격이 떠나서 어쨌든 이 국고토부와 어쨌든 이 재정 부분이에요. 가장 큰 부분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변화 미국 대통령 대선 이런 예. 결과들이 여러 가지들이 반영된 상황에서 빠른 방향으로 그리고 예. 제일 합리적인 방향으로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노선이 되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정 사업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가능성 이야기도 오늘 이야기에 집어넣은 이유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또 이 갈증에 대해서 정치권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노선만이 고민의 분야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오늘 이 자리에서 패널분들이 함께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아무쪼록 지금 이 이야기가 올해 또 부천과 인천에서는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사항을 저희도 예의주시하면서 자리를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스토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